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요즘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운 순간, 혹은 폭발할 듯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많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많은 댓글을 보면 화를 내고 나면 결국 손해다. 그래서 참으려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라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도 화를 안 내고 예수님도 자비로우셨다는데 우리는 늘 화를 내고 후회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화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식, 비법들, 그리고 사례들을 풍성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분노를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냐?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가 있어요. 현명하다는 건 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고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하고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 둘 다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겠죠. 이번 방송에서 깊이 살펴볼게요. 먼저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화를 안 내면 좋다는 건 알지만 내 속은 부글부글 끓고 참기만 하면 화병 생기지 않나요? 맞습니다. 억누르는 걸로 끝나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마음챙김, 객관적 관찰, 의식적인 소통 같은 개념을 종합해서 현명한 사람의 패턴을 소개해 볼 테니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하나, 화를 관찰하는 습관. 내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1초라도 멈추기. 이건 명상과 심리치료에서 흔히 말하는 기법이에요. 화가 올라올 때 사람들은 보통 곧바로 말폭탄, 옹폭탄을 터뜨리죠. 하지만 실제로 현명한 사람은 즉각 반응보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1초만 생각합니다. 그 1초면 충분해요. 내가 지금 화났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유명 배우 신동엽 씨도 방송 중 열받는 일이 있어도 바로 받아치지 않고 가슴속에서 한번 꼭꼭 씹어본다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심리학자 대인 시걸이 이름 붙이기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무작정 폭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은 분노라고 이름 붙이면 뇌의 감정 영역인 편도체 이 잠깐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둘, 화를 안 내되 예의 있는 단호함으로 대화하는 기술, 참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버리면 내 안에 쌓인 분노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할 말은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해요. 당신이 조금 전 하신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로 표현하죠. 이때 중요한 건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 혐오, 난 지금 이렇게 느낀다 라고 솔직히 전달하는 겁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한 예능에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소리 지르기보다는 네가 방금 그런 말해서 난 좀 서운했어 라고 말하되 감정 없이 전달하려고 해요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훨씬 덜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셋, 화가 올라오는 트리거, 바로 계기를 미리 파악하고 피하기 프로그램 개발자나 심리치료사들이 흔히 말합니다. 내가 화를 잘 내는 상황과 대상은 늘 똑같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특정 동료가 내 일에 간섭할 때, 가족 중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내 약점을 건드릴 때, 운전 중 끼어드는 차를 볼 때 등 현명한 사람은 미리 저게 내 분노 버튼이구나 라고 알아차려서 가능한 피하거나 그 상황에서 바로 빠져나올 단서를 마련해 둡니다. 화를 유발할 만한 대화나 자리에 굳이 안 간다든지, 미리 거긴 좀 부담스러운데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을 선언하고 잠깐 화장실을 간다든지, 스님들도 아차 싶을 때는 자리를 벗어나라, 그리고 숨을 고르라고 조언하죠. 넷, 화가 아닌 유머로 돌려버리는 영양방송인 강호동 씨나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들도 자주 써먹는 기법인데, 상대가 무례하거나 짜증나는 말을 했을 때 발끈하는 대신 적절한 농담으로 받아쳐서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요즘 왜 그렇게 게으르냐 라고 시비를 걸면 게으르다고? 나 요즘 주 5.18시간씩 게으름 피우는 중인데 그냥 장인급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웃음 지으며 넘겨버리는 것. 화를 안 내고도 나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 않죠. 철학자 볼테르도 유머는 모든 갈등을 녹이는 만병통치약이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10년 뒤 이 문제가 기억이나 날까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화를 확 불러일으키는 사건도 길게 보면 사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걸로 내가 인생을 흔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한번 멈칫합니다. 내 몸과 마음, 내 소중한 삶이 걸려 있으니까요. 손석희 전 앵커도 화를 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짓고 싶은 세상과 멀어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보자. 지금 발생한 이 사소한 갈등에 매달리지 말자. 이게 현명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 지금까지 화를 낼 것 같은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법 5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참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추가로 구체적인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자신의 감정을 곧바로 인정하기. 아, 나 지금 화났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땀이 나는 걸 보니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걸 감정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뇌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말하면 편도체가 살짝 진정된다고 해요. 오,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내 몸 상태를 인지하면 이미 감정 폭발은 1초 정도 늦춰집니다. 2단계, 5초 호흡이나 브레이크 타임 가지기 정말 당장 울컥할 땐 심호흡을 5번만 해보세요. 혹은 말하기 전에 침 한 번 삼키기라도. 이거랑 비슷한 걸로 20까지 세워보라고도 합니다. 2단계를 거치면 즉흥적 폭발은 피할 수 있어요. 3단계, 상대에게 단호하지만 존중하는 말투로 말하기. 저 미안한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기분이 상했어요. 잠시 타임을 가질게요. 혹은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조금 화가 났는데 우리 서로 차분히 대화해 볼까요? 등등. 높임말과 존중의 뉘앙스를 유지하면서 내가 화를 참을 수 없으니 사정없이 너에게 퍼붓겠다가 아니라 나는 상처받았다.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대화하자라는 프레임으로 이끕니다. 4단계. 사건 종료 후엔 자신이 흘린 감정 쓰레기를 확실히 비워내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남은 분노 잔재가 있을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이걸 그냥 쌓아두지 않습니다. 가볍게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몸을 흔들던가 일기장에 나는 이런 말을 해서 화가 났고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라고 적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 해소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야 속에 곱는 일이 없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와도 과거보다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왜 굳이 화를 안 내고 차분히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은 화도 좀 내야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죠. 물론 특정 상황에서 단호한 태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과 단호한 태도는 달라요.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나도 내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되 굳이 감정적 폭발은 하지 않아요. 폭발은 나에게도 해롭고 상대에게도 비합리적인 두려움 혹은 적대감을 남길 뿐이라는 거죠. 연예인 중 차분함의 대명사로 꼽히는 인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전에 방송된 어떤 예능에서 배우 이동욱 씨가 다른 출연자 간 말싸움이 있을 때 끼어들었는데 엄청나게 점잖게 중재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성이나 비난 없이 그건 이런 의미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죠. 같은 식으로 흘러가요. 방송 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시청자 질문이 쇄도했는데 이동욱 씨는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차라리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빠르죠. 라고 답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인 거죠.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 제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는 한순간의 기세로 많은 것을 앗아가고 침착은 한순간의 참음으로 많은 걸 지켜낸다. 또 법정 스님은 화가 나면 일단 물 한 잔을 마시고 그 물이 뜨거운 내 속을 식히도록 기다려라고 하셨죠. 이런 말들이 1000년 혹은 수십 년을 넘어 현대까지도 큰 울림을 주는 건 분노라는 감정이 인간을 파괴하는 뿌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지난번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남긴 댓글도 있네요.
나는 화를 안 내려고 참다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젠 화를 적절히 낸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화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문제는 화를 폭발적으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표출할 방법을 찾는 거죠. 저는 지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 때문에 서운하네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구나라고 인지하게 되고 대화를 이어갈 계기가 생깁니다. 화를 분노 폭발로 표현하면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화 대신 어떤 표현 방식을 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NVC, 즉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관찰 마이너스 느낌 마이너스 욕구 마이너스 요청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나는 서운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안 해주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구조는 꽤 도움이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인정하되 그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언어화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 상황이 다 다르니 일괄적으로 화 전혀 내지 말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대개 화를 최소화하고 표현하더라도 절제된 방식으로 하며 나와 상대 모두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것만은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합니다. 좀 더 큰 맥락에서 화를 안 내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 호구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심리학 연구와 인생 선배들의 경험담을 보면 화를 폭발시키는 건 대부분 내게 불이익만 준다. 왜냐하면 한번 울컥해서 크게 싸우면 그 뒤 관계 회복이 어렵고 실제 일에서도 협조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화를 낼수록 내 신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건강에도 안 좋죠. 그렇다면 화를 줄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해지는 것인가? 아니요. 현명하다는 말이 곧 소심하고 착하기만 하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오히려 필요한 말은 단호하게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죠. 다만 폭언, 인격 모독, 분노 표출 이런 것 없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긴장해요.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참으니 그러나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네 라고 느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화를 안 내는 현명한 사람 한 명만 더 떠올려 봅시다. 개그우먼 박미선 씨. 예능에서 지켜보면 누가 막 장난치고 해도 과하게 화내지 않고 재치 있게 받아치잖아요. 게다가 잘못된 건 웃음으로 살짝 꼬집으면서도 인신공격은 안 해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실제로도 화를 거의 안 내려고 노력한다.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 웃음으로 돌리는 편이 서로 좋다고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박미선 씨를 좋아하고 그녀의 이미지를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화를 내지 않지만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그리고 주변에게 신뢰받는 사람의 좋은 사례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을 5줄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 화가 올라올 때 이름 붙이기. 즉, 나 지금 화났다 하고 내 감정을 인정하자. 둘, 바로 폭발하지 말고 숨 한 번 고르며 브레이크 타임이나 5초 호흡을 시도하자. 셋, 내 화를 표현할 땐 분노 폭발이 아닌 단호하되 예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자. 넷, 화가 나는 트리거 상황을 미리 알고 가능하면 피하거나 준비된 대응책을 써보자. 다섯, 큰 그림을 보자. 10년 후에 이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물론 이걸 완벽히 지키는 건 쉽지 않겠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화내고 후회도 하고 또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연습해보면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자유롭고 인간관계는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 너를 분노케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너의 판단이다. 우리가 보기엔 동일한 사건이라도 화내는 사람과 화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해석과 태도에 달려있죠. 화는 나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권리를 표현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단호한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아는 게 바로 현명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정맨이었고요. 길고 길게 이야기 나눴는데
그래도 화를 다스리는 방법, 쓸데없는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다 싶거나 나는 아직 안 될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남은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차분한 마음으로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상처 주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나를 지키고 내 의견을 단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건정맨이었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많이 화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불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 화라는 불길이 치밀어 오를 때 그 화에 산소적 감정적 반응을 공급하지 않고 현명한 언어와 태도로 바로잡아 보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